안녕하세요. 친화정 팀장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제가 느끼는 태아보험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산부인과 간호사인데 언니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노산이라며 계획이 있다면 빨리 준비하라고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데요. 저처럼 이전에 비해 요즘 출산 연령이 점점 증가하면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은 정말 회사에 따라서는 200여 개나 되는 많은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내가 생각했던 목적이나 예산에 맞지 않게 가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특약과 불필요한 특약들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 시 꼭 준비하셔야 하는 필수 특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이러한 특약이 빠져있진 않은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준비해 주셔야 하는 필수 특약은 태아 관련 보장 특약들인데요. 태아보험이라고 해서 이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험의 한 종류로서 임신 22주 전까지 태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틀어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1, 2차 기형아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출산 전 우리 아이가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죠. 또 실제로 출산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다른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발달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태아 특약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선천 이상 관련, 조수가, 저체중아, 장애 등이 있습니다. 출생 시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태아 관련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가지는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게 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일째부터 최대 60일까지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두 번째,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1일 이상 입원하면 1일당 가입 금액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세 번째는 8대 장애 진단 담보인데요.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 등 8가지 장애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이 특약들은 태아보험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실 때 넣어 가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와 5번째는 선천 이상 수술 담보, 선천 이상 입원 담보입니다. 가입 시기 및 약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실비나 일반 수술비 특약에서는 Q코드라고 하는 선천 이상에 대해서는 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통해 선천 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들을 따로 준비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수술비 담보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로 각각 2가지가 있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지금 보시는 표에 해당되는 질병 코드로 수술을 받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혀유착증, 대설증, 그 외 기타 허기형들이 있고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등 여러 관련 특약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발성 선천 이상에 해당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서 다발성 선천 이상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제외한 것들을 보장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다발성 선천 이상 분류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태아 특약들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가셔야 하는 특약은 입원 일당과 관련된 담보입니다. 보통 저희가 10살 이후 때는 입원 일당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보통 성인들은 암 수술을 하더라도 보름 내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30세 때 가입한다고 하시더라도 40년이 지난 노년에나 유효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은 다릅니다.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입원할 확률도 높고요. 진료를 받을 때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표현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입원을 권유받아서 각종 검사 및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 워낙 입원 병동이 부족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상급 병실이나 1인 병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실비보험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기준 병실을 사용할 때보다 자기부담금이 훨씬 높습니다. 또 차액도 상급 병실 이용 금액에서 일반 병실 금액을 빼고 이 차액의 50%만 지급하는데 이것도 하루 10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최근 제 조카도 요즘 유행하는 눈꽃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입원 치료까지 가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있으시거나 둘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입원 일당 준비하시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빠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되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의사소통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입원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때 입원 일당 특약들은 삭제하셔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하는 특약은 3대 진단비라고 하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암 진단비는 소아 백혈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반 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보장하는 유상환도 최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에 관련된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천드리고 산모님의 가족력으로 모야모야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역시 최대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신생아 뇌출혈도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어린 나이에는 발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이상이 있어 추후 다른 보험 가입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환이 되는 태아보험으로 미리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계약 전환이 되는 태아보험을 준비하셨다면 고지사항을 따로 물어보지 않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대 진단비를 태아 때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준비하셔야 하는 특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가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후유장애 특약은 가입 금액에 장애율을 곱한 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실 때는 3%부터 보장되는 유형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후유장애 특약은 의학적 치료를 모두 끝냈는데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인 질환으로 장애가 남거나 가운증후군 또는 내성마비로 진단 시 진단금 외에 별도로 질병 후유장애를 청구할 수 있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상해 사고 시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도 보상이 가능한 게 상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실손 보장이 아니고 신체 전반에 걸쳐 각 기관을 13개 부위로 나눠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각각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이렇게 태아보험 가입 시 꼭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 5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태아 관련 특약, 입원 일당, 3대 진단비, 후유장애 특약이었는데요. 이외에도 가족력 등 신경 쓰이는 질환들이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특약들을 태아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설계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